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메릴랜드 군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엄지척을 내보이며 건강하다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개 주의 확진자 수는 재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 소식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LA시 소방국은 부탄가스 버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직접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국과 안전성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업주는 부탄가스 버너의 폭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남가주 지역의 기온이 모레부터는 빠르게 내려가겠습니다. 오는 목요일부터는 70도대의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네, 남가주 지역의 폭염이 점차 수그러질 예정입니다. 오는 목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인 현지 시각 오늘 밤 7시쯤 군병원을 조기 퇴원했습니다. 엄지척을 보이며 코로나로부터 괜찮다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김정은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흘 만에 군병원을 나섭니다.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곤 계단을 내려오는 트럼프, 중간중간 계단 난간에 손을 올리기도 합니다.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차에 탑니다.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옮겨 탄 대통령 전용 헬기가 이륙하자 병원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엄지를 치켜 세우며 관저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트위터에 코로나를 겁내지 말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You're going to beat it. We have the best medical equipment. We have the best medicines, all developed recently.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풀이되는데 사망자만 21만 명이 나온 상황에서 일반인은 받지 못하는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은 대통령이 코로나를 겁내지 말라고 강조하는 건 부적절한 메시지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Though he may not entirely be out of the woods yet, the team and I agree that all our evaluations, and most importantly, his clinical status, support the president's safe return home, where he'll be surrounded by world-class medical care 24/7.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했지만 완치될 때까지 격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동안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언론에 위증까지 한 사실을 시인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희 기자입니다. 백악관 주치의는 이틀 연속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Has he ever been on supplemental oxygen? Right now he is not on oxygen. I know you keep saying That's right now, but should we read into the fact that he had been previously? Yesterday and today he was not on oxygen. Over the course of his illness, the president has experienced 2 episodes of transient drops in his oxygen saturation. The only oxygen that I ordered or that we provided was that Friday morning initially.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상태가 심각했다고 실토한 이후 마지못해 한때 위중했다는 걸 시인한 겁니다. 확진 발표 이틀 전 신속 진단 결과 이미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를 숨겼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병실에서 업무를 보는 사진들도 10분 간격으로 찍힌 연출샷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깜짝 병원 외출 역시 해선 안 될 일이란 비난을 샀습니다. Being inside a vehicle that is hermetically sealed circulates virus inside and potentially puts people at risk. 이런 비난에도 건재함을 과시하는 이벤트에 집착하는 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감염이 코로나 대응 실패를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면서 트럼프의 패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조금 전
퇴원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한때는 중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코로나 약까지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백악관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합 항체 치료제와 렘데시비르에 이어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 계열 주사약을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덱사메타손은 일반적으로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돼 염증이 심한 환자에게 쓰는 약입니다. 지난 2월 영국 옥스퍼드대가 인공호흡기나 산소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서 투약했더니 치명률을 각각 35%, 20% 낮춘다고 발표한 이후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경증 환자한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후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세포를 억제해 바이러스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중증 환자에서는 이득이 되지만 산소 투여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에서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가볍지 않으며 이미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초기가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 주치의도 초기에는 볼 수 없는 폐이상 소견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What do the X-rays and CT scans show? There's some expected findings, but nothing of any major clinical concern. 위중증이라도 트럼프처럼 적절한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면 대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시기는 진단 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로 앞으로 일주일은 트럼프도 안심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예상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어제에는 군변을 잠깐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종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선물을 예고하며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They've been out there for a long time and they've got Trump flags and they love our country. So I'm not telling anybody but you, but I'm about to make a little surprise visit. 그리고 잠시 뒤 병원 앞을 지키고 있는 지지자들 앞에 정말로 대통령 차량 행렬이 나타납니다. 마스크를 쓴 트럼프 대통령은 창밖을 향해 손을 흔들고 트럼프 깃발을 든 지지자들은 차를 따라 달리며 열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인사를 한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깜짝 이벤트 이후엔 백악관이 트럼프가 병원에서 참모들과 전화회의를 하는 모습이라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건강하고 대통령 업무에도 지장 없다고 과시했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건강 이상설과 함께 방역 대책에 소홀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에 조기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 확산 기세가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재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인구가 10명 가운데 1명꼴일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Current best estimates tell us that about 10% of the global population may have been infected by this virus. 세계 인구 76억 명 가운데 7억 6천만 명 이상이 감염됐다는 추정입니다. 현재 집계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3,500만여 명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WHO는 집단별로 다르겠지만 세계 대다수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며 매우 어려운 시기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여름 봉쇄를 풀었던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 등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최고 경계령을 내리고 오늘부터 2주 동안 카페와 술집 영업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I think people are really aware that it's a difficult period for us. 이탈리아도 최근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 2,000명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4월 1차 유행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현지 언론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감염 사태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472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여 개 주에서는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달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정부가 발표한 2주 평균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3,220명. 한 달 전 9월 4일에 발표된 2주 평균 5,025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는 472명과 120명을 기록하며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타주의 경우 점차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켄터키주를 비롯해 미네소타와 몬태나 그리고 위스콘신주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위스콘신주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700여 명에서 지난 토요일 4배 이상 폭증하고 입원 환자 수까지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톰 프리든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진단검사를 아무리 확대한다 해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캔자스주와 네브래스카, 그리고 유햄프셔와 사우스다코타주까지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확진자 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워싱턴 대학교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수정된 사망자 수를 다시 예측했습니다. 연말쯤에는 하루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올 연말이면 미국에서 코로나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하루 3,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오늘 업데이트된 코로나19 예측 모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로 숨지는 누적 사망자가 36만 3천여 명에 달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말까지 누적 사망자가 41만 명에 달할 거라는 지난달 초의 전망치보다는 내려간 수치입니다. 하지만 12월 말에는 하루 2,900명을 초과하는 사망자가 발생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크리스토퍼 머레이 소장은 사람들이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더 잦아지는 계절이 다가온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학교들이 속속 생기고 있고 독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친구나 지인을 만나야 하는 경우 되도록이면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만나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다음은 뉴욕 증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1.68%, 나스닥 지수는 2.32%나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양당의 경기 부양책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고용 추세 지수도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된 남가주 지역의 폭염은 모레부터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모레부터는 80도대, 오는 목요일에는 70도대까지 떨어지겠다고 예상했습니다. 70도대의 선선한 기온은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부탄가스 번호에 대한 위험성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LA시 소방국은 한인업주들과 부탄가스 번호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소방국은 일제 단속에 앞서 우선 가스 번호의 폭발 위험성 여부를 직접 실험을 통해 가려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 소방국은 오늘 식당 업주들과 부탄가스 버너 안전성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LA 시장실 관계자까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인 업주는 부탄가스 버너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가스 폭발을 예방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LA시 소방국은 일단 안전성 테스트를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폭발성 여부 등 부탄가스 버너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직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라 부탄가스 버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 규정을 개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방국은 부탄가스캔은 이미 관련 부서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너 자체의 안전성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방국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The meeting was beneficial for both parties, and I think soon that the butane is going to be legal in the city. LA시 소방국은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 야외 사용도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There's a lot more research from the companies that approve the devices, just to make sure that it's UL certified. 한인 업주들은 부탄가스 버너 사용 여부가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화력이 좀 세서 아무래도 뭐 삼겹살이나 고기 구워 먹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에탄올을 사용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해지거든요. 시 소방국은 시험을 통해 안전성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날 때까지는 일제 단속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전국 평균 센서스 참여율 99.6%,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도 99.9%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조사가 너무 부실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센서스 참여율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짙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공식 발표한 캘리포니아주 전체 응답률은 지금까지 99.9%. 10명 중 7명은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했고 센서스국 조사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3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응답을 완료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집계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센서스 조사원들 사이에서 부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센서스 지역국장이 조사에 답하지 않은 가정인데도 답을 했다고 표시하라고 지시하거나 제대로 된 주소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영어가 불편한 저소득층 또는 서류 미비자 가정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정되는 정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Try to get a tally of how many units are in them, but they're not necessarily accurate. So even if an enumerator goes out, they might not have a clear idea of how many units are actually in that structure. 전문가들은 가장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항구와 롱비치항을 연결하는 대교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케이블이 밤에 빛나는 야경이 더 멋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늘 제14회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유공자 4명을 선정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지난 30년 동안 교육자이자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등 4명을 유공자로 선정해 국민훈장 동백장과 무궁화장 등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UCLA가 자폐증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한국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UCLA 에어비 네트워크는 오는 7일 오후 3시 자폐 학생을 위한 그림책과 안전수칙 지키기, 학교 서비스와 지원관리 등의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LA항과 710번 프레이를 잇는 새 교량이 7년여 만인 오늘 개통했습니다.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이번 교량은 6개 차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밤에는 케이블들이 밝게 빛나면서 멋진 야경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제럴드 데스몬드 브리지는 철거될 예정입니다. 오는 7일부터 브루클린과 퀸즈 등 지역의 학교와 비필수 업종을 폐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급증 지역으로 떠오른 9개 우편번호 지역의 학교와 비필수 업종을 폐쇄하는 락다운 조치를 주정부에 요청했다며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최종 승인하면 사립학교 200여 곳과 공립학교 100여 곳은 7일부터 다시 문을 닫게 됩니다.
대형 영화관 체인인 리갈 시네마가 전국의 모든 영화관 문을 일시적으로 닫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 회사인 시네월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수익 감소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모든 리갈 시네마 영화관을 일시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갈 시네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관 체인으로 LA 카운티에는 14개, 오렌지 카운티에는 13개의 영화관이 각각 있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 당초 전문가들의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결국 공기 감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하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해졌습니다. 호흡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확산 사태 속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벼운 독감 정도로 여기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